자, 그러면 이번 비디오에서는 저희가 이제 원도 그려봤고 배지도 스타일링을 해봤었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배지도 스타일링이 됐고 원도 그려놨었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것과 맞게 위치를 조금씩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게 CSS의 중요한 속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분들은 조금 간과하기도 쉬운 속성인데 포지션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크게는 4가지 속성이 분류가 되는데요. 스태틱이 어떻게 보면 디폴트 속성이고요. 렐러티브라는 속성이 있고요. 앱솔루트라는 속성이 있고요. 픽스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포지션에는 크게 이 4가지 속성이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을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그냥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라는 HTML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두고요. 이 트리상에 포지션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죠. 여기다가도 똑같이 HTML 마크업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그냥 테스트로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포지션 파일을 열어야겠죠. 포지션 파일을 브라우저 상에서 열어주고 그럼 이렇게 1, 2, 3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제가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스타일 태그 안에 div라는 태그를 그냥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만들고 위스를 100픽셀, 하이트를 100픽셀, 여기 철자가 틀렸네요. 하이트를 100픽셀 이렇게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은 각각의 요소들이 다 백그라운드 색깔을 가지고 100픽셀씩 이제 위치를 하게 됐죠.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스태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포지션이라는 속성에다가 렐러티브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요. 전혀.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서 아이디를 하고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이름을 붙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숫자를 앞에다가 붙이시면 안 돼요. 숫자를 붙이시면 여기서 1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한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뒤에다가는 붙일 수 있고요. 문자열 뒤에다가는 붙일 수 있지만 이름 앞에 숫자가 오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냥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해보고 여기 아이디는 2고요. 여기 아이디는 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샵해서 1 선택할 수 있죠. 아이디가 1인 거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한번 더 볼게요. 얘는 일단 다시 지우고 그러고 이제 저장을 하면은 당장 이제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보기 쉽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르게 일단 설정을 해둘게요. 블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만 블루로 변경이 됐죠. 이 렐러티브를 지정하게 되는 순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속성이 있어요. 포지션을 렐러티브나 앱솔루트 혹은 픽스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CSS 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레프트라는 속성이랑 탑이라는 속성 그리고 바텀 그리고 라이트라는 속성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포지션에 스태틱이 아닌 값을 적어주게 되는 순간 이 값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레프트 탑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렐러티브라는 속성을 지정하고 나면 레프트 탑, 바텀,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도 단위를 써주면 돼요. 예를 들면 12픽셀, 탑은 24픽셀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을 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탑은 24픽셀씩 띄어지게 된 거고 왼쪽으로는 12픽셀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렐러티브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레프트 탑 값을 변경시켜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에서 조금씩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됐죠. 아마 되게 많은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쓰게 될 속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고 이제 렐러티브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앱솔루트는 뭐냐, 앱솔루트로 변경을 하고 그대로 값을 제가 놔둬 볼게요. 이러고 저장을 해서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게 갑자기 뛰어 올라왔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여기서 위치가 조금씩 띄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앱솔루트는 좌표가 부모가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그냥 문서상에 이 좌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앱솔루트로 변경을 하는 순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1번에 해당하는 영역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앱솔루트는 그 상태에서 레프트 탑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2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2에다가 세이브를 하고 적용을 하면은 1번, 3번은 그대로 있고 2번 영역이 사라지고 얘가 둥둥 떠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부모가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문서상에서 12픽셀과 24픽셀 간격을 포지션이 이동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이 좌표가 되는 건데요.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앱솔루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에 4번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크롤이 생기도록 해서 세로 고침을 하면 스크롤이 생겼죠. 앱솔루트는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따라 같이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픽스드랑 앱솔루트가 굉장히 유사한데, 픽스드는 어떤 속성이냐면, 여기다가 제가 앱솔루트를 픽스드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픽스드로 바꾸면 문서상이 지금 위치는 똑같죠. 사실 지금 눈에 띄는 위치는 앱솔루트를 썼을 때랑 똑같지만, 스크롤이 되게 됐을 때 픽스드는 해당 자리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렐러티브는 이 영역은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서 이동이 되는 거고, 얘도 스크롤을 하면은 같이 딸려 올라가고요. 앱솔루트는 좀 더 절대 좌표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절대 좌표로 12픽셀, 24픽셀만큼 간격이 생기게 되고, 스크롤을 하면 따라 올라가죠. 이제 픽스드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스크롤을 해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포지션이 사실 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좀 상관관계들이 있어요. 마치 저희가 이 포지션 값을 기입하기 전에는 레프트 탑 값을 아무리 넣어줘도 적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그냥 스태틱인 상태에서는 저장을 해보면 지금 레프트 탑 속성이 먹지가 않죠. 근데 이제 렐러티브나 앱솔루트 그리고 픽스드를 사용할 때는 이 레프트 탑, 바텀, 라이트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게 밑에 건 다시 지우고요. 예를 들면 어떤 래퍼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아이디로 래퍼를 제가 하나 지정을 해두고요.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그럼 래퍼로 감싸진 1, 2, 3가 있죠. 이렇게 래퍼로 감싸고 나서 이제 래퍼를 선택을 해서 마진 레프트라는 속성으로 제가 왼쪽에 여백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100픽셀 정도로 일단 여백을 주고, 그럼 여기 왼쪽에 여백이 생겼죠.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렐러티브를 썼었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해당 위치에서 위치하게 되고, 이 간격만큼 위치하게 되고, 만약에 앱솔루트를 쓴다면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서상의 위치로 이동이 되게 되죠. 근데 저희는 사실 부모가 왼쪽에 여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백이 무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특정 부모의 영역 안에서 레프트 탑을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냐면, 부모 요소에다가도 포지션 값을 기입을 합니다. 사실 포지션해서 렐러티브를 하면은 당장 이 엘리먼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식을 가둘 수가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고 내 품 안에서 위치하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요소를 렐러티브로 이제 지정을 하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부모의 영역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보더를 하나 그려볼게요. 픽셀 솔리드 그린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것도 좀 더 크게.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지금 보더가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보더가 여기서 끊기고 있죠. 이럴 때는 그냥 래퍼에다가 하이트를 오토로 그냥 지정을 해주시면 이 보더가 꽉 차서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두 번째 엘리먼트가 이 부모 안에서 간격이 띄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이 렐러티브를 써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부모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포지션에 방해를 받지 않는 이상 보통은 이 문서상의 좌표로 앱솔루트를 써주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거를 렐러티브로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되면 부모 영역 안에서 이 레프트 탑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디자인에서 그냥 잠깐 예를 들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드 UI를 디자인한다고 하셨을 때 카드가 이렇게 문서상에 위치를 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잠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카드가 위치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있을 수 있고, 일단 마스킹을 해볼게요. 마스킹을 하고, 근데 여기에 뭔가 배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배지는 사실상 이 아이템 안에서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 배지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부모 영역에다가 이 그룹이라는 부모 래퍼에다가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일단 설정을 해두시고, 이것도 안에 있게 되겠죠. 여기다가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사용을 하시면 이 부모 영역 안에서 앱솔루트에 탑을 0을 주고 라이트를 이 간격만큼 주시게 되면 이 해당 위치에 배지를 위치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실 때 이 포지션이라는 값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설명으로 돌아가면, 자, 이렇게 부모한테 렐러티브든 앱솔루트 값을 주면 자식 요소는 그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앱솔루트 값을 줬을 때 여기다가 제가 픽스드를 한번 써볼게요. 픽스드를 쓰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픽스드를 쓰면 부모가 아무리 렐러티브 요소가 있어도 그냥 다 튀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픽스드는 무조건 도큐먼트의 절대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픽스드 해서 뭐 탑이 0이다, 탑이 0픽셀이고 하면은 지금 딱 붙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라이트가 오른쪽에서 24픽셀을 띄운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배지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디자인하던 파일 중에는 배지라는 요소가 있었죠. 그 배지라는 요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픽스드는 부모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포지션 속성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앱솔루트라는 속성은 이제 부모가 렐러티브든 어떤 포지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 요소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포지션에 대한 속성을 제가 알려드렸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